제1장 철학. 생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리스를 바라보며 작은 눈으로 윙크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비트코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느리고 낭비스럽고 불필요하게 중복적이며 지나치게 편집증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뜻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받아주고 나서는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할 것이다. 잠시 후 평온을 찾을 때쯤 다시 한번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벽을 부수고 그 생각을 깨뜨릴 것이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아 태어난 산물이다. 때문에 코끼리를 관찰하는 눈먼 승려처럼 이 새로운 기술에 다가가는 이들은 모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 짐승의 본성에 관해 각자의 결론을 내린다. 다음 교훈들은 비트코인이 깨뜨린 몇 가지 사실이라고 믿던 것들과 내가 도달한 결론에 대한 것들이다. 첫 4개의 교훈에서 불변성, 희소성, 국소성,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탐구한다. 모든 장은 총 7개의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5번째 교훈, 무결점의 개념에서는 비트코인의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뿐 아니라 리더가 없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의 마지막 2개의 교훈, 언론 자유의 힘, 지식의 한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비트코인 토끼굴의 놀라운 깊이에 비해 개인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과거에 내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비트코인의 세계가 교육적이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흰 토끼를 따라가는 토끼굴 깊숙한 곳으로 이 탐험에 당신을 초대한다. 지금부터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 토끼굴로 빠져보자. 1. 불변성과 변화. 혹시 내가 하룻밤 사이 변한 건가? 어디 생각해보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똑같았나? 이전과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달랐다면 지금의 난 도대체 누구란 말이지? 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개념이기에 디지털 금, 돈의 인터넷 같이 이미 있는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무엇이든 비트코인의 2가지 측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탈중앙성과 불변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동화된 사회 계약으로 여기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비트코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비트코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다. 비트코인을 바꾸기 위해선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변경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공학적 접근이라기보다 심리적 노력에 가깝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바꿀 순 없지만 비트코인은 당신을 바꿀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처럼 이 말이 처음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우리를 더 많이 변하게 할 것입니다. 마티 벤트 2017년 비트코인에 관한 팟캐스트 테일스 프롬 크립트 중. 나는 그 심오함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일 뿐이고 모든 것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틀렸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비트코인 창시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0.1 버전이 출시되고 나면 핵심 설계는 평생 동안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톡 포럼, 트랜잭션과 스크립트 게시글의 답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바꾸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끊임없는 포크와 알트코인의 홍수 속에서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첫 번째 노드가 구동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알트코인은 쓸모없어질 것이고 포크된 체인은 결국 사장될 것이다.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이해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비트코인 벌구로 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속에 살아 숨쉽니다. 지불하는 데에 비트코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살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작될 수도, 손상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핵전쟁으로 지구 절반이 파괴되어도 청렴결백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랄프 머클, 다오, 민주주의, 그리고 거버넌스 중.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심장박동은 우리 모두의 심장박동보다 더 오래 뛸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동안 쌓인 비트코인 블록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었다. 시간 선호도, 경제에 대한 이해, 정치적 견해 등이 바뀌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식단까지 바꾸고 있다. 이게 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린다 해도 괜찮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변할 뿐이다. 2. 진정한 희소성. 충분해. 더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다. 이전에는 소수를 위한 사치품이었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피터 디아만디스가 풍요라는 책에 쓴 것처럼 말이다. 기술은 자원을 해방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기술은 한때 희소했던 것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자체로 첨단 기술인 비트코인은 이런 추세를 깨고 진짜 희소성을 갖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 하나라 주장하기도 한다. 공급을 늘리려 아무리 노력해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시간.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진정으로 희소하다. 사이페딘 아모스.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역설적으로 이 희소성은 복제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트랜잭션이 브로드캐스팅되고 블록이 전파되며 분산 원장이 뭐 짐작하겠지만 어쨌든 분산된다. 이 모든 것은 복제를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개인이 전체 노드를 실행하고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컴퓨터에 스스로를 복사하게 만들기도 한다. 복제된 모든 것들이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경이롭게 작동한다. 비트코인은 풍요의 시대에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3. 복제와 국소성. 다음으로 토끼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팻, 팻, 어디야?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양자역학까지 갈 것도 없이 물리 세계에서는 국소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역주, 고전역학에서 국소성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반대로 양자역학에서는 두 물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양자 차원의 힘에 의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물체 간에는 비국소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X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X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답할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은 까다롭긴 해도 대답하기 불가능한 질문이 아니다. 이메일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듣고 내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있어 라고 성의 없이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도 모든 저장 장치를 추적하면 이론상 이메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까다롭다. 비트코인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수술 후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한탄스러울 정도로 진부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했다. 여기가 어디지? 다니엘 때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해서. 이 문제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분산 원장은 모든 기록을 복제하여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은 어떤 수량의 비트코인을 나타내는 특정한 것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형 트랜잭션 출력의 집합을 추적한다. 특정 수량의 비트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UTXO들 중 1억 기본 단위로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 어디로 이동 중일까요? 일단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공유된 원장이 존재할 뿐이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장이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리적 의미는 담지 맙시다. 당신 상식선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피터 반 발켄버그, 팟캐스트 비트코인이 한 일, 에피소드 49화 중. 비트코인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사용하던 지갑 때문에 억지로 옮겨 적어야만 했던 이상한 단어들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 단어들이 비트코인 공개 원장에 장부를 추가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 즉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필요한 열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개인 키가 곧 비트코인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어낸 것이라 생각한다면 언제든 나에게 당신의 개인 키를 보내주길 바란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국소성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알려주었다. 4. 정체성의 문제. 넌 누구니? 애벌레가 물었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닉 카터는 토마스 네이글의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마주하여 비트코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훌륭한 글을 남겼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은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난제에 해당함을 탁월하게 서술했다. 과연 어떤 비트코인이 진짜 비트코인일까? 비트코인 컴포넌트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보라. 비트코인의 전체 코드베이스는 재작업, 변경, 확장되어 첫 버전과 유사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정되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기록, 즉 원장 자체만이 사실상 이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특정 체인을 적법한 체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쉬운 해결책을 포기해야만 한다. 닉 카터, 비트코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다. 조만간 자율주행차는 트롤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실험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혹은 그 반대가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인가 질문한다. 특히나 논쟁의 여지가 많은 첫 번째 하드포크 이후 암호화폐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형이상학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놨다.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시장은 하드포크되지 않은 체인을 원래의 비트코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보다 1년 정도 전인 2016년 10월 25일 이더리움도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시장은 하드포크된 체인을 원래의 이더리움이라고 결정했다. 제대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지속되는 한 테세우스의 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아야 한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정체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5. 무결점의 개념. 그들의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외쳤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누구나 기원이 훌륭한 서사를 좋아한다. 비트코인의 서사는 흥미진진하며 그 세세한 내용들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일까? 한 사람일까? 아니면 여러 사람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시간 여행을 하는 외계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고도의 인공지능일까?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그의 정체를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사토시는 익명을 선택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비트코인 초창기의 네트워크가 안정화될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는 사라졌다. 사실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이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화된 통제권이 없다. 중앙화된 권한도 없다. 발명가도 없다. 기소하거나 고문하거나 협박하거나 강탈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이는 기술적으로 흠결없이 완벽한 개념이다. 가장 멋진 점은 사토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미송, 왜 비트코인은 다른가에서 비트코인 이후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복제품 중 어느 것도 비트코인과 같은 서사를 가진 것은 없다. 비트코인을 대체하려면 비트코인의 탄생 스토리를 초월해야 한다. 아이디어 전쟁에서는 내러티브가 생존을 좌우한다. 금은 7,000년 전 처음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물물교환에 사용되었다. 매혹적인 금의 광채 때문에 신이 내린 선물로 여겨졌다. 오스트리안 민트, 금, 특별한 금속에서 고대의 금처럼 비트코인을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금과 달리 비트코인의 기원은 너무나도 인간적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누가 개발하고 유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익명이든 아니든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6. 언론 자유의 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쥐가 얼굴을 찡그리며 하지만 아주 공손하게 물었다. 뭐라고 하셨죠?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비트코인은 아이디어다. 현재 형태로는 순수하게 문자로만 구동되는 기계식 표현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것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백서가 문자로 되어 있다. 노드가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도 문자이다. 원장도 문자, 트랜잭션도 문자이다. 공개키와 개인키도 물론 문자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것이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와 동일하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금지하거나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고충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크립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 교환을 기반으로 한 시도와 아이디어를 범죄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문자나 말을 불법화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조리한 길로 빠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불법 숫자나 불법 소수 같은 혐오스러운 결론으로 귀결되게 된다. 언론이 자유로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을 멈출 수 없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문자가 아닌 경우는 없다. 항상 문자이다. 비트코인은 문자다. 고로 비트코인은 언어이다. 미국처럼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고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출판 행위를 정부의 감시에서 제외하는 자유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 뷰티온.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없는 이유 중 비트코인은 자유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7. 지식의 한계.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 추락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비트코인에 빠지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다. 나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교육받았고 최소한 컴퓨터 과학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년간 공부했으니 디지털 서명, 해시, 암호학, 운영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히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가? 틀렸다. 비트코인을 동작하게 하는 모든 기초 지식을 배우기는 어렵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임스 롭. 2018년 11월 11일 그의 트윗에서 내가 읽어야 할 책 목록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읽어야 할 논문과 기사는 사실상 끝이 없다. 이 모든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참으로 겸손해진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가속화되는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첫 번째 레이어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두 번째 레이어를 만들었고 이제는 세 번째 레이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가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알 수 없다.